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투개표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전 의원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강선영, 김석기, 박성민, 백종원, 서명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채워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김민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를 언급하며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정착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총선에 사전투표를 도입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김민전 의원과 나 후보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한연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민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후보와의 러닝메이트가 정해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원인은 바로 이것, 보수의 아킬레스건 부정선거 의혹 건드린 여의원, 약국과 선거관리라는 제목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김민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과 올해 4.10 총선의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본인이 최근 경험한 약국의 약품 관리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 김민전 의원이 일부 우파 진영에서 제기해온 사전투표제 폐지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김민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원인은 사전투표제와 여러 투표소의 표를 한 곳에 모아 개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민주적 투표관리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일인 3월 9일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갑자기 3만 표가 줄어들어서 84.4%를 기록하고 있던 투표율이 79.1%로 감소하는 일이 있었다. 언뜻 생각하면 송파구의 투표자 명단을 확인만 하면 되는데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자의 명부는 오로지 선관위의 서버에만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선관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버를 교체하기 때문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투개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김민전 의원은 여러 투표소의 표를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것은 개표 후 정리를 어렵게 만들어 재검표를 하면 다른 지역의 표와 뒤섞여 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키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투개표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선거일의 투표 시간의 연장, 둘째 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셋째 부재자 투표의 명부와 선거일 투표 명부를 따로 만들고 넷째 부재자 투표는 우편 투표로, 다섯째 우편 투표는 투표자가 부재자 투표 명부 등재를 확인 후 개표, 여섯째 투표 후 그 자리에서 개표장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민전 의원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총평 사전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의 전문이다. 민주적 선거관리의 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09년 독일 헌재가 제시한 원칙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투개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투표와 개표가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투개표 시스템은 검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아도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재개표하거나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사전선거 제도는 대중의 검증 가능성, 자치,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인다. 국정원은 해킹을 통해 유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도 있으며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고 한다. 또 투표용지도 무단 인쇄가 가능했으며 득표율도 조작이 가능했다고 한다. 다만 2020년 선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에 조력이 없으면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 발표의 의미를 축소했는데, 이는 미국의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주정부들이 해커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해킹해 보도록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일 뿐 아니라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통합 선거인 명부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할 수 있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단체나 투표소에서는 누가 투표했는지, 얼마나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치의 원칙과 대중의 검증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영국, 미국, 독일은 모두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신청토록 하고 사전투표 명부가 따로 있고 개표할 때 우편투표의 사인과 우편투표 신청 명부를 다 대조하고 개표한다. 우리처럼 사전투표 명부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없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데이터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 후 바로 삭제해서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도록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대만은 우편투표 혹은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처럼 신청도 하지 않고 따라서 명부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관내 사전투표의 문제점, 봉투에 들어있지도 않은 투표용지를 3일 보관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개표에서 명부에 있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투표한 것인지를 확인도 할 수 없는 앞투표지를 묵히는 기묘한 선거제도를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불신 때문에 CCTV 설치 등의 처방을 내놓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해킹 위험이 있는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투표자 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 정당한 유권자의 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알투표지를 보관하는 사전투표 시스템이 투표지 넣기에 의혹을 불러왔던 것이다. 관내 사전투표의 문제점은 영미, 독스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유권자가 직접 붙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vote buying 등의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확인을 한 후 개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소에서 투표의 봉투에 넣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은 가능하지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투표소에서만 신분 확인하고 개표장에 도착한 우편 봉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고 여기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그대로 개표하는 대만과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는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투표함의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각종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나 대만은 부재자 투표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투표 당일에만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원천 봉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나 대만은 수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종료 후 2시간 정도면 개표가 완료돼 기계를 사용해야 신속한 개표를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한다면 투표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이미 투표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투표소의 표를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것이 개표 후 정리를 어렵게 만들어 재검표를 하면 다른 지역의 표와 뒤섞여 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키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는 민주적 투표관리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다음과 같은 투개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일의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재보궐선거 시간과 동일하게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한다. 부재자 투표의 명부와 선거일 투표 명부를 따로 만들며 부재자 투표는 우편 투표로 한다. 우편 투표는 투표자가 부재자 투표 명부에 등재돼 있음을 확인한 후 개표하도록 한다. 투표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개표장으로 전환하며 0.5%포인트 이내의 박빈 개표소는 자동으로 재개표한다.
4.10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 조작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4.10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60여 개 안보시민단체는 경기도 과천경찰서 인근에서 4.10 부정선거 수사 및 부정투표 관련자 구속수사 촉구 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자유통일당원들을 포함해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 ROTC 자유통일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단체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단체들은 경찰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사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주최 측 전광훈 목사은 4.10 총선이 부정선거임이 전국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국민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는 혁명을 완성해 빨갱이들을 내쫓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안에서 여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4.19와 5.16 혁명 정신으로 대통령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를 이어 남북 자유통일을 이뤄 세계 G2 국가로 나아갈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는 제22대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고발한 장제원 박사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과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직전 진행됐다. 앞서 장 박사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의 중앙선관위 전산 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4.10 총선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박사는 검찰 고발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학, 통계과학의 진리를 바꾸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참정권을 바꾼 큰 죄를 저질렀다며 유능한 검사가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선관위 전산실에서 고발된 이들을 만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보고 이들이 어떻게 조작했느냐를 전 국민에게 알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